안녕하세요. 화상관절 홍인플러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파산법 개론 제3장 법인의 회생과 절대우선의 원칙,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2장에서 우리는 개인 채무자에 관한 한 파산법이 존재 이유가 되는 원칙은 새로운 새 출발, 프레쉬 스타트, 즉 과거의 채무로부터 벗어나 채권자들이 청구로부터 자유로운 미래 수입 및 그 외의 면제 재산을 누릴 권리임을 살펴보았다. 그렇죠? 자유재산이라고도 하죠. 자유재산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늘. 이 장에서 다른 성격의 원리, 즉 절대 우선의 원칙, absolute priority rule이 법인이 회생에 관한 법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절대우선의 원칙은 제11장 절차 및 이를 둘러싼 협상의 핵심이므로 우리는 이 원칙의 연역과 현재의 구현 형태를 이해하는 데 이 장이 대부분을 할애하고자 한다. 11장 절차에 들어간 법인은 11장 절차가 이제 법인 회생입니다. 7장은 파산이고요. 개인 파산, 법인 파산. 13장은 개인 회생이고요. 11장 절차에 들어간 법인은 7장 절차에서의 개인이 그러한 것처럼 파산 절차의 마지막에는 면책, discharge, 면책을 얻지만 그 면책의 결과는 극단적으로 다르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면책은 파산법이 다른 부분과 함께 작용하여 신선한 새 출발을 보장해주죠. 과거의 채무부터 벗어나고요. 그 자체만으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미래 수입에 취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개인 사건에서는 단순히 727조의 규정에 의해 면책되는 것은 부족하고 541조에 따라 미래 수입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법인의 미래 수입은 재단의 재산을 확실하게 구성하고 예외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에 대한 면책 자체가 법인의 미래 수입을 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청구권을 가지고 어떤 채권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지는 못한다. 1141에 규정된 법인 자신의 채무 면제는 727조에 의한 개인 채무의 면책과는 전혀 다른 목적에 봉사하여야 한다. 유한 책임을 지는 법인은 피와 살을 가진 개인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유자로 관념되는 법적인 존재, judicial being이다. 우리는 주주, 채권자,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법인의 면책 와중에 그들의 권리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제7장의 개인 파산의 경우 727조에 따른 면책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541조에 따라 보장되는 바 개인 채무자의 미래 수입의 파산재단으로부터의 배제를 감안해야 한다. 비슷한 논리로 제11장의 법인 회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1141에 따른 면책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미래 수입에 대한 권리를 할당하는 파산법의 다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141은 회생되는 기업의 수입이 어떻게 과거의 채권자들과 주주들 사이에 배분되는지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1129조와 제11장의 다른 규정에 구현된 절대우선의 원칙이 과거의 법인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졌던 자들이 회생된 새 법인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향유하게 되는지를 결정한다. 절대우선의 원칙을 살펴보기 전에 법인 채무자를 위한 절차인 제11장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7장은 실제인 권리를 제공해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즉, 제7장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새로운 인생을 누리는 것을 개인에게 허락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은 이와 다르다. 우리는 법인의 근로자들, 주주들 또는 채권자들을 걱정하지만 법인 그 자체는 그저 법적 의제일 뿐이다. legal fiction일 뿐이다. 법인은 감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자체만을 위해서 법인 등기부를 보전할 실익은 전혀 없다. 더욱 11장 절차는 부실한 기업 활동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어느 기업가가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 및 번화가에 새로운 식당을 열기로 결정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식당은 시카고 딤섬 전문이다. 식당 손님들은 각 나라의 고유 음식으로 구성된 코스류를 먹는다. 보통은 미니, 브라트브루스트 소시지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엔 디시 피자, 무시포크, 바비큐, 립이 순서대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리스식 바클라바 파이 한 조각이다. 그런데 칼로리를 의식하는 나이 들어가는 베이비 부모들은 그런 번화가에 가는 것이나 그런 종류의 미식 탐험에는 별 관심이 없다. 11장 절차는 식당이나 시카고 딤섬의 성공을 위하여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식당에 채권자가 수십 명이 있든 전혀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무도 그 식당을 먹고 싶어 하지 않고 파산법이라는 사항을 바꾸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러한 경우 식당의 자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갚지 못하는 어떤 기업들은 영업활동을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전형은 철도회사이다. 뒤에서 살펴보듯이 19세기 후반의 철도회사의 회생이 현대의 11장 절차의 기원이었다. 철도회사의 자산, 즉 길고 긴 땅의 지상권, 수백 또는 수천 마리의 레일, 수백만 개의 침묵과 전국에 산지한 교량들은 계열적으로 처분하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철도는 그 건설 비용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교통량을 운행하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두고 운영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실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 건설된 이상 그 자산이 가장 최선의 용도는 여전히 철도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안 좋은 음식을 팔고 나쁜 지역에 위치한 식당과는 다르게 철도회사의 자산은 그보다 더 좋은 차용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회사는 채권자들의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들과 주주들이 권리를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채권 회수를 지원한 각주의 법률에 호소할 권리가 철도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있다면 어느 채권자이든지 각기 자신의 채권 전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즉 민사법상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철도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조각조각 팔아버릴 수 있다. 그렇지만 개별 채권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기반한 채권 해결 방안은 철도망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죠. 그렇죠. 철도 쪼개지는 거죠. 철도는 레일 한 조각만 떼어내도 전체 철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전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각 철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들은 계속기업, going concern. 그들은 계속기업으로서 철도회사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철도회사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경쟁적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각 채권자의 투쟁 때문에 철도회사의 재산이 가장 좋은 용도, 즉 기차의 운영에 사용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산이 가장 좋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해관계인들은 그들의 채권을 전부 변제받지는 못할 것이고 그렇게 변제받지 못하는 이해관계인에 누가 해당할 것인지를 정합성 있는 파산법이 정할 것이라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 제11장의 기본적인 분배 규칙으로 출현한 것이 절대 우선의 원칙이다.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신선한 새 출발 정책이 그 원칙인과 마찬가지의 비중이 있다. 절대 우선의 원칙이 배경이 되는 실체적 아이디어는 파산의 신청을 제출하면 최후의 심판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자산이 수집되고 부채가 집계되죠. 선수의 채권자들은 후순위 채권자들에 비해 먼저 변제를 받고 채권자들은 지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받죠. 가끔 새로운 출발이나 수사가 11장 절차에 관한 논의에 들어올 때가 있지만 법인인 채무자가 회생한다는 잘못된 관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잘 되지 않는 기업 활동이 법적 절차로 좋아질 수는 없다. 명언이네요. 잘 되지 않는 기업 활동이 법적 절차로 좋아질 수는 없다. 잘 되지 않는 기업 활동이 법적 절차로 좋아질 수는 없다. 미국의 파산법은 파산 절차 바깥에서, 즉 민사법상으로 확립된 법적 권리가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무상태표에 표현되는 자본구조, 캐피털 스트럭처, 자본구조의 다른 부분에 위치하는 성질이 다른 투자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협상과 투쟁 과정을 어떻게 조정할까 시의 문제는 피와 살을 가진 개인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관념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이들을 같은 차원에서 놓고 함께 고려하는 것은 심각한 개념적 실수로서 언제나 혼란스러운 사고를 유발한다. 생존성 있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어려운 과업이고 따라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도 그에 걸맞게 복잡하다.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택하는 것은 그 역사적 기원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절대우선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11장 절대우선의 원칙, 법인회생에서 절대우선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철도, 미국도 이제 남북전쟁 이후에 산업혁명이 들어갔죠. 그래서 철도가 상당히 대륙 횡단 철도도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우선의 원칙, 앱솔루트 프라이어리티 룰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